청소년이여 토론하라. 안녕하세요. 토론쇼 21세기 소년소녀 MC 조우종입니다. 겨울이 되니까 걱정거리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저는 어제 아내랑 길을 걷다가 군밤 군고구마 파시는 분을 봤는데 저는 군밤 아니다. 아내가 이거는 군고구마에다 김치를 올려 먹는 게 이게 제 맛이다.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한창 저희가 토론을 벌였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못 사고 싸우기만 했어요. 이런 게 토론입니다. 저도 토론러가 된 만큼 여러분도 오늘 가장 세상에서 열띤 토론러가 되시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먼저 6명의 청소년들이 나와서 자유롭게 토론하는 12번의 팀 스테이지를 거치게 됩니다. 선발된 12명의 MVP들 중 MVP 스테이지를 통해 최후의 4인을 선정, 파이널 스테이지를 통해 최종 우승자를 선발하는 방식입니다. 토론쇼 21세기 소년소녀를 빛내줄 오늘의 토론러 소개합니다. 자, 누가 팀 스테이지의 포문을 열어볼까요? 먼저 강수연 토론러부터 인사해볼까요? 안녕하세요. 토론의 초강수로 들어온 강수연입니다. 초강수를 두겠다. 어떤 초강수를 가지고 왔나요? 일단 상대편의 말을 듣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 상대편의 논리에서 허점을 찾아서 그 부분을 공격하겠습니다. 아, 물어뜯으러 온 거예요 오늘? 아니요. 아니죠? 네. 알겠습니다. 선의의 공격. 자, 그리고 임영희 토론러. 네. 안녕하세요. 영등포구의 재간둥이 임영희입니다. 어떤 재간을 갖고 있나요? 저는 학교 연극부에 소속돼 있어가지고 네. 연기도 할 수 있고 올해 뮤지컬에 도전해보기 때문에 네. 노래도 되고 중학교 때 잠깐 첼로를 배웠어요. 그래서 첼로까지 연주할 수 있습니다. 노래부터 할까요? 연기부터 할까요? 준비해온 건 연기인데. 연기? 네. 그럼 연기 어떤 연기 할까요? 충청도 아줌마, 약간 방정 맞은 아줌마. 아, 진짜? 네. 제가 외가가 충청도거든요. 충청도 사투리 잘해요. 제가 상대역 해드릴게요. 네. 아유, 그냥 그렇게 겉으로 듣지만 말고 생각을 좀 해보라니까요. 아니 뭐 정순이도 가야 거기 가면 좋지. 사람 좋겠다, 돈이 컸다. 아니, 안 그려요? 뭔 얘기요? 아니 지금 처음 봤는데 누구세요? 아니 손녀를 시집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네가 내 손녀요? 아니 다른 손녀 있잖아요. 다른 손녀 누구 말이야? 정순이 말이요? 정순이. 정순이가 뭐 어디 사는 가시나요? 정순이 할머니랑 같이 살잖아요. 기억이 나질 않어. 어쩌면 좋아. 지금 들어왔어 차나 결혼이. 뭐라고? 결혼이 들어왔어? 결혼이 들어왔대야? 그럼 그쪽으로 야. 알겠어요. 그래야 잘했슈. 감사합니다. 아주 퍽 잘했슈. 그래 잘했고. 자, 재간둥이 맞습니다. 인정. 재간둥이 인정. 자, 이번에 옆에 있는 정현준 토론러. 안녕하세요. 저는 다재다능한 매력을 가진 남자 정현준입니다. 야, 여기는 뭐 재간둥이의 다재다능한 능력자들인데 연준 학생은 어떤 재능이 있습니까? 저는 특성화고에 다니고 있어서 네. 취업을 준비하다 보니까 자격증을 많이 취득하고 있습니다. 뭐뭐 갖고 있어요? 한국사 1급하고요. 전산 회계 2급 그리고 ITQ 한글 파워포인트 엑셀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와, 대박이다. 자격증 진짜 많은데 한국사 1급 따려면 얼마나 걸려요? 한국사 1급 하면 한 달에서 2달 정도. 그거면 돼요? 원래 역사를 잘하는군요. 네, 역사를 원래 좋아했어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취득했습니다. 아, 그래요? 능력 있는 학생이네. 1급을 땄고. 자, 그리고 제 왼쪽에 있는 이준규 토론러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오산 토박이 이준규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장래희망이 오산시장이라고요? 그 오산에서 여러 가지 청소년 자치라는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오산 시장님 많이 뵀었거든요. 그래서 뵀는데 너무 멋있어 보여서 제가. 그러면 오산을 사랑하시는 것 같으니까 네. 오산으로 즉석 이행시 가능합니까? 오늘만 산다. 좋았어요. 예. 느낌 있었는데 괜찮네요. 오늘만 산다. 자, 다음은 이다영 토론러.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가 되고 싶은 이다영입니다. 아나운서가 되고 싶구나. 그러면 이제 저의 후배도 되겠네요. 네. 예, 미래에. 아나운서는 사실 전달력이 굉장히 좋아야 되거든요. 네. 발음도 좋아야 되고. 발음 테스트 좀 해봐도 됩니까? 네. 괜찮아요? 네. 제가 제시어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발음 테스트 제시어는 새우 로얄 뉴 로얄 해볼까요? 새우 로얄 뮤 로얄요?
새우 로얄 뮤 로얄. 새우 로얄 뉴 로얄. 새우 로얄 뉴 로얄. 요런 거 요거 못하는구나. 걸렸네. 요거 한번 3번 빠르게 가면 돼. 새우 로얄 뉴 로얄. 새우 로얄 뉴 로얄. 새우 로얄 뉴 로얄. 새우 로얄 뉴 로얄. 로랄? 새우 로얄 뉴 로. 언제까지 할 거예요? 예. 요거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예,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조예연 토론러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토론의 조예가 깊은 조예연입니다. 조예연. 조예가 깊다면 지식이나 경험이 경지에 이르렀다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토론의 어떤 조예가 깊으면 경지에 오른 겁니까? 경지에 올랐다기보다는 네. 제가 어렸을 때부터 토론대회 참석하는 걸 좋아해서 경험이 많아서 조예가 깊다. 토론할 때 자신만의 주특기나 주무기가 있습니까? 토론에서는 상대방의 혼을 쏙 빼놔야 그래도 좀 제 쪽으로 승기가 넘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말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막 준규군이 예를 들면 남자친구면 예연 토론러가 여자친구고 둘이 한번 혼을 쏙 빼놓는 연기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대사는 준규군이 내가 잘못을 한 거예요 뭔가. 그래서 자 시작. 내가 잘못했다고 했잖아. 내가 앞으로 더 잘할게. 아니 근데 뭐가 잘못한지 얘기를 해줘야지. 네가 뭘 잘못했고 그것 때문에 네가 어떻게 변화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사이엔 어떤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내가 너의 말을 알아듣지. 맨날 이렇게 똑같이 레파토리를 반복하면 우리는 사이는 계속 안 좋아지고 우리는 결국에 헤어지게 돼 있어. 미안해. 뭐가 미안한데? 끝도 없어. 뭐가 미안하잖아요. 미안한 걸 얘기. 다 미안해. 아니 다 뭐가 미안한데 나는 네가 안 미안한 것도 있다고 생각해. 내가 잘못한 것도 있다고 생각해. 근데 너는 그것도 다 네가 미안하다고 생각해? 뭐라고? 진짜 혼 빠진다. 예? 빠져요 진짜. 빠지죠. 이상형입니까? 예? 아니요. 알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각양각색의 통통 튀는 매력을 가진 6명의 토론러입니다. 자 본격적인 토론 대결에 앞서서 오늘 소년소녀들의 토론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공정하게 심사해 주실 심사위원 여러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이제 회차가 거듭될수록 이제 뭔가 토론러들의 실력들이 조금씩 이제 더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제는 또 우리가 줘야 될 팁도 달라지지 않을까. 정박 심사위원께서는 어떤 팁을 또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이게 시간이 제한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주장을 바로 제일 먼저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장으로 치면 2발씩 문장을 써야 됩니다. 먼저 자기 주장을 의견을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근거를 1, 2, 3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식으로 나열해주면 그게 아주 효과적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윤영 심사위원께서도 팁을 주셔야죠.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이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서로의 입장만 얘기하다 보면 우리가 같은 길로 나가는 게 아니라 다 제각각 길을 나가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얘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공유할 수 있는 가치들은 없어지고 대립만 계속 되잖아요. 조금 깊이 있게 상대의 입장을 들여다보시는다면 이 토론이 훨씬 더 알차게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도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마이클 조던이 그런 얘기를 했었죠. 수비는 승리를 부르지만 공격은 팬을 부릅니다. 제가 팬이 되게 만드시면 돼요. 굉장히 공격적으로 활발하게 그리고 적극성을 띠고 여기는 점잖은 게 미학이 아니거든요. 토론입니다. 토론 배틀. 여러분께서 그런 모습을 활발하게 보여주시면 제가 점수 팍팍팍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저희가 입풀기 토론을 해볼 텐데요. 입풀기 토론은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입을 풀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심사위원 여러분은 토론러들의 성향을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입풀기 주제는 바로 공짜로 집을 살 수 있다면 강원도의 100평 전원주택에 산다 대 강남 원룸에 산다 입니다. 먼저 강원도 100평 전원주택에 난 살겠다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정현준, 이준규, 조예연. 강남에 있는 원룸에 살겠다. 이명희, 강수연, 이다영 이렇게 세 분 내려주십시오. 강남파와 강원도파로 나눴어요. 왜 이렇게 선택이 갈렸는지 지금부터 그러면 자유토론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서울이 되게 문화가 발달돼 있고 주변 인프라가 되게 좋기 때문에 강원도에 산다면 너무 지루할 것 같아서 강남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지금 우리나라 서울에서 인프라가 많이 구축됐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즉 집에서만 생활하는 집콕 생활이 훨씬 발달돼 있고 우리 넷플릭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화도 집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문을 딱 열고 들어가서 대형 TV가 있고 나 혼자 딱 누워서 영화를 딱 틀고 팝콘에 콜라 한 잔 어떻습니까? 이거는 강남에서 전혀 누릴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기 때문에 강원도가 100평짜리 집 꼭 가야 됩니다. 지금 집콕 생활이나 취미 생활에 집중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서울공화국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이 서울에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서울 중에서도 중심지인 강남이 산다면 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서울이 수도에 있기는 하지만 강원도가 좋은 이유는 제가 이제 시골을 강원도에서 있는데 강원도에는 저 주변에 이러한 노인회라든지 할머니 할아버지 인정 많으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십니다. 뭐 지나가다가 떡 한번 얻어 먹을 수 있고 또 뭐 준규야 놀러 와서 한번 떡 한번 먹어라 사과 한번 먹어라 혼자 사니까 많이 외롭지 이런 게 서울보다는 강원도가 좀 더 발달하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외로운 것은 서울이 좀 더 외롭지 않을까 개인적인 주의를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서 택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원도에서 이웃 간의 연대가 더 서울보다 강화가 돼 있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에서 우리가 나이가 많이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아직 어린 나이잖아요. 이웃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떡 한 번 얻어먹고 사과 한 번 얻어먹고 하면서 힐링을 하는 것보다는 주변에 문화시설이나 여가시설이 많이 잘 관리가 돼 있는 서울에서 친구들 만나가지고 같이 많은 오락시설에서 즐기고 자유롭게 우리가 영화 보자 하면은 접근성이 높은 영화관에 가서 영화도 볼 수 있고 그런 여가 생활을 즐기는 게 더 우리한테는 아직까지는 맞지 않을까요? 그 우리가 생각을 좀 탈피해봤으면 좋겠는 게 강원도라고 해서 꼭 산골짜기 바다 동네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 뭐 시골 낙후됐어 버스도 뭐 10분에 한 대씩 뭐 1시간에 한 대씩 강원도 전체가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서울도 우리 또 도심도 있고 읍내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군구에서도 여러 가지 이런 인프라들이 충분히 갖춰 있기 때문에 이런 인프라를 강조하는 것보다는 이런 인프라가 구축돼 있고 또 거기서 살짝만 떨어져서 또 자연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이런 강원도가 좀 더 효율적이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렇게 이게 묘사, 연상법을 네. 쓰면서 상대방을 이렇게 끌어들이는 기법 좋네요.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써놓은 것을 읽는 것보다는 뭔가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강남 원룸에서 살고 싶다고 하신 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인프라가 좋으면 대부분 지하철역이나 상가 근처입니다. 근데 지하철역이나 상가 근처는 소음이나 공해로 인해서 집 안에 있어도 밑에서 술 먹는 소리, 뭐 밥 먹으면서 대화하는 얘기 집 안으로 올라오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강남 원룸 같은 경우는 범죄가 많이 발생한다고들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 자신이 아무리 노는 걸 좋아하고 인프라가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방해받고 싶지 않을 때가 있고 혼자 그냥 편안하게 집에서 쉬고 싶을 때가 있는데 내가 인프라가 중요하다라는 이유만으로 넓은 집과 안전과 편안을 포기하고 강남 원룸에서 사는 거는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라고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강남 원룸도 원룸 나름이지 강남에 있는 모든 원룸이 다 시설이 안 좋고 안전이 보장 안 돼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강남 원룸도 좋은 데가 있고 별로 시설이 낙후돼 있는 데가 있는데 시설이 낙후돼 있을수록 소음 공해도 심한 거고 아랫집에서 냄새도 많이 올라올 거고 근데 그 아랫집에서 냄새 많이 올라오고 아랫집에서 소음 층간소음 문제 생기는 거는 강남 원룸뿐만 아니라 다양한 아파트들에서도 그런 문제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남 원룸에도 얼마나든지 시설 좋은 데가 있고 안전이 빵빵하게 보장돼 있어서 여성 혼자 살기에도 편안한 곳도 있습니다. 네. 저 외웠어요. 네. 야 전체적으로 오늘 경청 능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강남 원룸에 살면은 치안이 안 좋다,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많다고 하시는데 오히려 강원도의 전원주택에 살면 혼자 주변에 사람이 있고 혼자 고립돼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자신에게 위험이 발생했을 때는 119나 112가 출동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거고 자신에게 무슨 일이 발생했는데 상대방이 알아차리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은 강원도도 마냥 안전하다고만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또 다른 얘기를 한번 해드리고 싶은데요.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외출을 할 때 마스크가 필수입니다. 강남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집 바로 앞에 가더라도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하는데요.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강남에 비해 인구 밀도가 현격하게 적기 때문에 그냥 근처 산책을 간다고 했을 때는 마스크를 안 끼고도 편하게 산책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남 같은 경우는 등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산에 사람이 엄청 많기 때문에 마스크를 꼭 껴야 하는 불편함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아파트에서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잠깐 마스크를 벗었는데도 집에 올라가는 그 사이에 엘리베이터에서 제3차 감염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었거든요. 그렇게 엘리베이터에서 잠깐 마스크를 내렸을 때도 감염이 될 수 있는데 꼭 강남은 인구 밀도가 높으니까 마스크를 계속 써야지 감염이 안 될 정도로 위험하다. 그리고 강원도는 인구 밀도가 낮으니까 돌아다닐 때 잠깐 사람이 없을 때는 마스크를 벗어도 좀 안전하다. 이런 생각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전원주택에 살면 엘리베이터에서 감염될 우려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엘리베이터라고 예시를 들었지만 그거는 아무도 사람이 주변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강남에서 엘리베이터가 강원도 전원주택에서는 자기 집 앞이 될 수도 있고 집 앞에서 조금 나간 한적한 공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야외이기 때문에 실내에서의 감염의 우려도는 확실히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전체적으로 말을 순딩하게 하니까 연준 학생이 저렇게 공격할 때는 조금 더 목소리 힘도 좀 더 냈으면 좋겠는데. 이다영 토론로 같은 경우도 오늘 뭐 완전 전방위적으로 다 네. 개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반론에 대해서. 맞아요.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여행을 갈 때 다 어디로 가나요? 다 강원도, 산 가고 바다 가려고 가잖아요. 그런 곳에 찾아가는 이유는 내가 그런 곳을 계속 보고 싶고 내가 거기에 있음으로써 힐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곳에 찾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원도에 산다면 뭐 불편한 점이 있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시간을 내서야만 갈 수 있었고 접할 수 있었던 그런 나에게 힐링을 주는 것들을 매일매일 만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지방 쪽으로 우리가 수학여행을 가고 내려서 놀러 가는 거는 우리가 굳이 거기서 매일매일 힐링을 접하고 싶어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서울에 있음에도 충분히 힐링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서울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색다른 자연 친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힐링을 할 수 있기 위해서 며칠 시간을 내서 잠깐 내려갈 뿐입니다. 서울로 올라오는 것도 같은 이유 아니겠습니까? 지방에 있다가 우리가 좀 화려한 문화 이런 좀 유흥가? 좀 이렇게 오락시설 많이 모여 있는데 그런 데를 보고 좀 거기서 놀고 며칠 놀고 다시 내려가기 위해서 서울로 수학여행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학여행을 와서 유흥가를 가세요? 아니요. 말이 그거는 헛나왔어요. 학생 주임 선생님이 듣기에는 상당히 좀 네네. 말이 헛나왔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풀기 토론은 예고편으로 충분한데요? 성공적이에요. 기대돼요. 예.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으면서도 굉장히 네. 적극적으로 잘 들어가는 그 타이밍도 좋고 네네. 우리 친구들이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소주제들 끌어오는 거 보니까 오늘은 굉장히 생각이 깊으면서도 넓은 친구들 많은 것 같아요. 활발합니다. 100평짜리 강원도 주택 강남 원룸 사실 강남의 100평이 최고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겁니다. 서울 근처에 직주 근접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좀 안빈 낙도하는 삶을 위해서 지역에 거주하시는 게 좋은 분들도 있고 할 텐데 여러분들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한번 가족들과 얘기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이풀기 토론이었습니다. 지금까진 맛보기였다. 이제부터가 리얼. 채널 고정 하시고요.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긴장감 넘치는 토론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본격 토론 지금 시작합니다. 와! 6명의 토론러들과 함께 지금부터 본 주제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바로 학원 일요 휴무제 찬성한다 반대한다입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0년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하루 여가가 2시간도 채 되지 않는 학생이 전체의 43%, 거의 절반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일요일이라도 좀 쉬자라는 차원에서 서울시 교육청이 학원 일요 휴무제, 즉 일요일에 학원 운영을 금지하는 제도를 추진 중인데 학생들의 학습권 그리고 휴식권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하냐, 무엇이 더 우선이냐라는 문제로 시행 전부터 지금 논란이 아주 뜨겁습니다. 한번 여러분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다영 토론러는 하루 평균 수면 시간하고 공부 시간이 어느 정도 배분이 됩니까? 저는 수면 시간은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네. 공부 시간은 아침 9시부터 밤 10시? 11시? 까지 공부해요? 아 물론 밥 먹고 친구들이랑 그러니까 놀고 기본적인 하는 거 빼고. 친구들하고 놀아요? 아니요. 유흥가? 아니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는 거의 공부를 위한 뭐 밥 먹는 시간 빼고는 약간의 뭐 수다 떠는 시간 빼고는 거의 공부라는 거죠. 네. 자는 시간이 몇 시예요? 1시 반에서 2시요. 일어나는 시각은
6시에서 6시 반. 엄청 피곤할 텐데. 근데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에너지가 넘치는 성격이라서 네. 그리고 선생님들 근데 좀 신기해 하시는데 별로 그렇게까지 피곤함은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저렇게 살다가 수능 날 잤어요. 긴장 풀면서 수능 수학 시험 보다가 잤어요, 제가. 그러니까 시험을 연습처럼 네. 이렇게 보거든요. 잠을 다들 4시간밖에 잠 4시간 잔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4시간이에요? 네. 나는 5시간 이상 잔다. 나머지 분들 좀 자고. 준규군은 하루가 어떻게 구성이 돼요? 저는 평일에는 이제 그 학교에 있는 기숙사를 다녀요. 아, 기숙사예요? 네. 예. 그래서 그 아침 7시 일어나고 그다음 또 자습을 12시까지 해서 씻고 이렇게 하면 12시 반에 자거든요.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도 학원 다녀요? 네, 학원 다닙니다. 학교 밖에 있는 학원 몇 개 다녀요? 그냥 뭐 한두 개 정도 다니는 것 뭐뭐 같아요. 합니까? 뭐뭐? 주로 수학 영어를 많이 하더라고요. 수학 영어 한두 개 정도. 그러면은 일요일에도 학원을 가요? 일요일도 네. 쉬는 날인데. 그래서 지금 일요 휴무제를 하자는 거잖아요. 이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학생들에게 휴식을 보장하는 일요일은 좀 쉬자. 찬성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시죠. 일요일에 쉰다. 예연, 준규, 영희. 지금 일요 휴무제 반대 손 들어주십시오. 반대도 3명 나왔습니다. 그러면 준규 군부터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큰 우리의 목표는 이 제도의 목표는 학생들의 휴식권을 보장할 수 있다거든요. 예. 그 우리나라 이 학습 노동이라는 이런 신조어까지 등장할 정도로 우리 지금 과로사 성인들의 과로사 기준이 60시간인데 우리의 평균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학습 시간이 주당 80시간. 그리고 또 성인들은 주 5일 근무제라 해서 토일에 쉬고 그런 성숙한 성인들도 토일에 쉬는데 우리 미성숙한 학생들이 일요일조차도 못 쉬는 것은 이거는 좀 휴식권에 대한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일요일만큼이라도 쉬게 해줘서 우리 학생들의 휴식권을 좀 보장할 수 있게끔 제도를 마련하자라는 것이 찬성 그런 의미 때문에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와. 쓰는 용어들이 정박 심사위원이 딱 좋아할 만한 타입으로 지금 발언하고 있는 거죠. 저도 휴식권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여가 시간이 지금 친구들 얘기를 들었듯이 굉장히 저희가 적어요. 그래서 근데 여가 시간이 3시간에서 8시간 정도까지 확보가 될 때 삶의 만족도가 가장 크게 나타난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행복해야 할 10대의 마지막 시기에 이렇게 잘 쉬지도 못하고 학습 과열로 인해서 학원을 굉장히 많이 다니는 거는 전 너무 그건 슬픈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학원 일요 휴무제를 보장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휴식권 보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휴식권은 그 일요일날 학원을 가지 않음으로써 보장할 수 있지만 일요일에 학원을 가는 것을 금지한다면 그것은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학습권 보장해야 하는 이유는 대학 입시 결과에 따라 이후 취업 등에 대한 선택권이 제한되는 근본적인 문제가 바뀌지 않는다면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휴식을 하게끔 하는 정책은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말하자면 학원 일요 영업에 대한 학생 설문조사에 의하면 일요일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가에 대한 설문에 중학생의 81%, 고등학생의 75%가 그렇다 혹은 매우 그렇다라고 답했습니다. 이는 일요일의 등원이 학생의 휴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출처가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는 서울시내 학생 4천여 명 대상으로 2014년에 진행했던 서울시 교육청의 2014년 서울시 시간이 꽤 됐네요. 6년 전 얘긴데요. 하지만 이제 이 의무 휴무제는 예전부터 이야기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무의미한 지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전부터 얘기가 나왔지만 아직도 실행하지 않는다는 건 그만큼 뭐 문제가 있을 거 아닐까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그 반대 의견이 더 강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새로운 자료를 한번 제시하겠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 다들 아시죠? 거기서 이제 아동 행복 생활 지수를 좀 연구를 했는데요. 학생들의 여가 시간은 평일에는 49분, 주말에는 1시간 40분으로 정도로 휴식을 취하는 걸로 분석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에게 휴식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었을 때 질문 중에 절반 이상, 즉 57.9%의 학생들이 그렇지 않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자연에서도 한번 예를 들면은 스프링벅이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스프링벅은 여러 가지 이제 캥거루의 종에 속하는데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낭떠러지에서 이렇게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저 친구가 달리면 나도 달립니다. 그럼 옆에 사람들도 계속 달리겠죠. 이걸 이제 체인 효과, 사슬 효과라고 하는데 낭떠러지가 있는데 여기서 뛰어내리겠죠. 그러면 다 같이 뛰어내리는 그러한
현상, 즉 우리 입시에서 볼 수 있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감 현장 보는 느낌이. 아니 저 친구는 제가 진짜 한 10년이냐 20년 후에 볼 것 같아요 TV에서. 스위스의 사회학자인 장 지글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평등이 용인되는 사회는 무제한적인 경쟁을 낳고 이러한 무제한적 경쟁은 반칙과 편법이 난무하는 이러한 절대 공정할 수 없는 경쟁이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입시 상황을 비춰본다면 입시 전쟁 즉 무제한적인 경쟁이고 이러한 무제한적 경쟁이 발생하는 것은 교육 불평등의 용인이 되고 고로 입시 경쟁은 반칙과 편법이 난무한 절대 공정할 수 없는 경쟁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무제한적인 경쟁이 학생들의 자신의 여가 시간, 휴식 시간을 쪼개가면서 학습하고 내가 쟤보다는 대학을 더 잘 가야 해, 무조건 성적이 좋아야 해, 쉬지 않고 죽음의 레이스를 하는 것은 현 대한민국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학원 인력 휴무제를 교육 불평등에는 구조적 문제와 연결시키는 그런 어떤 발상이라든지 논리적 전개가 상당히 뛰어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 친구가 강력한 걸 갖고 올 줄 알아요. 저는 일요일에 쉬지 않는다고 해서 경쟁 심리가 낮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쟁 심리를 가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월요일에 학교에 나가서 친구들을 만나고 부모님과 선생님의 압박으로 인해서 경쟁 심리를 갖게 되는데요. 또한 게다가 학벌 중심 사회가 경쟁을 유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 불평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그 사교육을 음지로 금지하게 돼서 음지로 들어가게 되면은 고액 과외가 성행하게 되어 불안감이 심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1980년 전두환 전 정권인 신건부가 집권했을 때 과외 금지령이 내려졌는데요. 단속방을 피해야 하는 위험 부담에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랐고 일부 상류층 자녀들은 승용차 과외, 별장 과외, 심야 강의 등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교육 불평등은 심화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사교육을 억제하는 것보다 취약계층에게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대기업은 사회공헌 활동으로 장학금을 주거나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민관이 협력하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주시에서는 열린 교육 바우처라고 저소득층 자녀의 학교 교육 과정 학원 수강률을 지원하여 학업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수현 토론러 같은 경우가 이쪽에 반박을 할 때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좀 뚜렷한 근거, 좀 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반박하니까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네. 아까 그 음성적인 과외가 좀 성행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심야 조치를 지금 했었습니다. 우리 한번. 그런데 그것도 말이 많았었는데 그때 태어난 사람처럼 우리가 한번 저는 저런 화법이 어디서 배웠죠? 그때도 이러한 풍선 효과를 우려했지만 이런 우려한 만큼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서울시 의회에서 본 휴무제를 이제 공론하기 위해서 서울 시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러한 학원 일요일 휴무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에 대해서 일요일에는 쉬거나 개인 학습을 하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74.8% 좀 높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불법이더라도 일요일에 학원 수강이나 과외 교습을 하겠다는 4%에 그쳤습니다. 과외를 음성적으로 받는다는 일요일에 몰래 과외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대부분 일부 학생들의 극한되는 것은 충분히 인정하시는 거죠. 일부 학생들에 국한된다고 하지만 그 학생들이 좋은 대학에 간다면 다른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는 기회가 더 적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새로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한 일반적인 일요일에 학생들이 과외를 받으면서 좋은 성적이 꼭 나온다는 것은 그런 것은 좀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불법적인 음성 과외 때문에 보편적인 학생들의 휴식권까지 이렇게 휴식권을 줄 수 있는 기회조차마저 박탈하는 것은 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논리 수준도 높습니다. 네. 무서워요. 뭐야 무서워 이거 있죠. 이준규 토론자가 말씀한 거에 대해서 덧붙여서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우리나라의 학습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다들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주당 학습 시간이 49.4시간이라고 합니다. 근데 OECD 평균 학습 시간은 33.9시간입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하는데 그러면 우리나라의 대학 성취율이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대학 순위가 더 높아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미국의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가 발표한 2021 세계 대학 순위에서 서울대는 세계 129위, 성균관대는 세계 205위, 고려대는 세계 264위를 했습니다. 과연 이런 지표를 봤을 때 우리가 무조건 학습 시간을 올린다고 해서 학습 성취가 올라간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제가 발언 하나 하자면 OECD 학생 웰빙 연구소 통계 분석 내용에 따르면
학습 시간과 삶에 대한 만족도 간에는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한국은 학습 시간이 긴 학생이 성취도가 높고 오히려 삶의 만족도가 더 높은 유일한 나라임이라는 분석 결과를 냈습니다. 이는 한국의 사회적 특성을 고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국의 특성 같은 경우에는 자원이 없고 아무래도 인적 자원 육성을 우선으로 하는 나라다 보니까 경쟁이 심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경쟁으로 인해서 학습 시간이 늘어날수록 성취도가 높고 만족도가 높은 것은 여전히 사실입니다. 아까 이준규 토론로께서 네네. 말씀하신 거랑 다른 설문 결과를 가지고 왔는데요. 2018년 공론화 추진위 정책 권고안에 따라서 그 시민 참여단한테 설문조사를 했는데 응답자 중에서 학원 휴무가 일요제 실행이 될 경우에 일요일에 뭘 할 거냐고 질문을 했더니 46.7% 거의 절반에 달하는 비율의 학생들이 나는 자율학습을 하겠다라고 말을 했었고 그 다음에 26.7%가 나는 그러면 학원에 못 갈 바에 개인 과외를 받겠다라고 대답을 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불법으로 한다 하셨잖아요. 과외 같은 게 했을 때 불법으로 한다 하셨잖아요. 근데 그때 저희가 지금 12년째 그 심야 교습제를 금지를 시키고 있잖아요. 학원에 10시 이후에는 학원이 열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제가 다니는 학원 근처에서 수학학원, 영어학원 수도 없이 밤 10시 넘어서 12시까지 반 진행하는 거, 12시부터 2시 반까지 심한 경우에는 진행하는 거, 그리고 창문 다 닫아놓고서 커튼도 닫히고 비상구 하나만 열어놓고 단속반 피해가면서 수업하는 거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요 휴무제의 실효성이 과연 있는지 그거 자체 뿌리부터 의문이 들고요. 불평등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일요 휴무제를 시행을 했을 때 학생들이 당연히 고액 과외를 더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당연히 기본 베이스에서 우리가 경쟁 심리를 가질 만한 우리나라 그 교육 체제 자체가 변하지 않았는데 학생들이 학원을 안 다닌다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 체인 효과처럼 체인 효과가 우리가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다른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 아 나도 저만큼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셨지만 학생들이 쉰다고 해서 쟤네 쉬니까 나도 쟤네만큼은 쉬어야지 라고 발동을 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게 저는 굉장히 아이러니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육중 학생들이 오히려 일요 휴무제를 시행을 했을 때 고액 과외를 많이 받을 수 있을 테니까 더 유리해질 거고 그로 인해서 교육 불평등이 심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요 이번 회에 MVP 2명 뽑으면 안 돼요? 이번에 2명 뽑읍시다. 대진표 운이라고도 하는데 맞아요. 죽음의 조라고 하잖아요. 네, 죽음의 조인데요 이번에. 다양형 얘기로는 사실 뭐 이거 긴급 제보입니까? 그 이후에도 공부하는 학생들을 많이 목격했어요. 아, 네. 실제로는 있을 수 있죠. 근데도 이제 평일에도 10시 이후에는 공부하는 거를 좀 이제 자제하자는 거 이게 정해져 있는데 일요일까지 휴무제를 정하는 것은 좀 거기에서 더 확장이거든요. 찬성층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심야교습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일단 심야교습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10시 이후에 수업을 하지 않는 학원들이 많아진 건 사실입니다. 물론 조금의 학원들이 10시 이후에도 끊임없이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런 문제점들은 더 단속을 강하게 하면 이런 문제점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요 강제 학원 휴무를 하게 된다면 과연 정말 불법 가해가 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고소득층은 이미 불법 가해를 진행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라든지 과외를 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초중고교생 13,000명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73%가 학원 일요 휴무제에 찬성했고 학부모들도 대다수가 이런 것들에 대해 찬성을 했습니다. 이 일요 휴무제를 찬성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굳이 불법 가해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원 학생이 말은 좀 잘하는 편인데 아이 컨택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고개를 돌리거나 눈동자가 돌아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상대방을 쳐다보는 것도 아니지만 약간 이렇게 산만하게 하는 경향은 좀 있어요. 자기가 알아서 자율적으로 조절하고 일요일에 여러분들 지금 휴무제 없어도 알아서 다 쉬잖아요. 그죠? 그런데 굳이 국가가 요거를 법을 제정해서 단속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요 휴무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불법 과외, 고액 과외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과외 교습까지 금지한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과외 금지에 대해 위헌을 선언했습니다. 그 이유는 배우고자 하는 아동과 청소년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가르치고자 하는 부모의 교육권, 과외 교습을 하고자 하는 개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 및 행보 추구
휴식권에 반하면 더불어서 고액 과외 교습의 위험성이 없는 과외 교습까지도 광범위하게 금지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데 위헌성이 있다고 합니다. 위헌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이제 과외를 전면적으로 금지했을 때 발생한 판례라고요. 우리가 이제 심야 교습 금지 또한 판례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합헌으로 인정됐는데요. 우리가 헌법상으로서 그러한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비례 원칙, 즉 과잉 금지의 원칙을 사용해서 합니다. 과잉 금지의 원칙이라 하는 것은 목적이 정당한가, 수단이 적합한가, 최소적으로 침해를 하는가, 법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져 있는가라고 합니다. 이번 제도에 대해서 통해서 살펴보자면은 아까 우리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공부를 하고 싶은 이런 자유로운 인격의 발현권, 그리고 자녀를 가르치고자 하는 부모의 교육권, 그리고 교과 교습학원에 대한 교습소를 운영한 자의 직업 수행의 자유 등이 침해된다고 이렇게 위원회에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같은 자료를 갖고 지금 다르게 판단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런 모습들 보면은 진짜 오늘 잘하는 친구들이에요. 이 법익의 균형을 봤을 때 이러한 학생들의 휴식권과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러한 학습권을 할 수 있는 침해 여부, 그리고 학원들이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는 침해 여부를 봤을 때 이 학생들이 보편적으로 학생들이 누릴 수 있는 이러한 휴식권이 더 공익이 크다라고 일단은 이 심야 교습 제한에서도 한번 판례가 있듯이 손을 들어줬거든요. 또 학습권 침해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학습권은 또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실현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라든지 친구들과 스터디를 한다든지 학원을 굳이 가지 않더라도 이러한 것들이 충분히 활성화하게 됐기 때문에 학습권을 꼭 침해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좀 보충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수면권이랑 휴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수면권이랑 휴식권이 학생들 건강권을 얘기하는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해요. 하지만 저희 고등학생의 평균 수면 시간을 조사해 봤을 때 6시간으로 권장 수면 시간인 8시간에 비하면은 적은 걸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학생들의 삶의 만족도라던가 이런 게 거의 전 세계 거의 꼴찌로 나타나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수면 시간이 줄어들면은 우울증이 늘어난다는 얼른 찾아봐요. 네. 저럴 때는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면서 천천히 자료를 찾는 게 낫는데 우리 학생들이 이걸 반대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분명히 자기가 그것을 생각해보면 말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정확한 수치가 없더라도 그래서 그런 건 조금 아쉽습니다. 저런 순간이 되면 사실은 본인도 그렇죠. 자신감이 떨어지고 맞아요. 네. 상대방에게 이제 빈틈을 보여주는 거죠. 2018년에 조사를 해봤을 때 9세에서 24세 청소년 사망자는 작년보다 3.8% 늘어난 2017명인데요. 그 중에 10명 중에 6명의 사망 원인 1위는 고의적 자해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생 중에 2주 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의 슬픔이나 절망감 등의 우울감을 느낀 비율은 전년보다 1.1%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휴식권을 보장함으로써 우울감을 약간 환기시켜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가에서 학생들한테 몇 개 이상 학원 다녀라, 몇 시간 이상 꼭 교습을 받아라 이런 규제를 합니까? 그런 규제는 없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듣고 싶고 그런 건 전부 다 우리한테 자유로 주어지고 우리의 권리로 받아들여집니다. 근데 왜 그거를 가지고 어느 날에는 네가 공부를 하지 마라, 어느 날에는 학원을 안 갈 의무가 있다, 안 그러면 불법으로 단속을 하겠다 이렇게 규제를 하는 겁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면 우리는 가기 싫으면 휴식을 할 수 있는 권리도 당연히 있는 거고 집에서 쉴 수도 있고 학원을 가고 싶으면 학원에 가서 듣고 싶은 공부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 돈을 내고 듣는 거니까. 근데 그거를 가지고 우리한테 너는 그 날 나가면 안 돼, 규제를 해야 돼 이렇게 할 그거는 당연히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이 휴식권을 보장받고 싶으면 어머니랑 상의를 해서 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굳이 다른 학생들이 나가야 되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돼. 그러니까 난 그게 싫으니까 국가에서 좀 규제를 해줬으면 좋겠어. 제도를 강화해줬으면 좋겠어. 이거는 정말 안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쉴 틈이 없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준규 학생하고 이다영 학생이 두 명이 가장 돋보이거든요. 네, 맞아요. 나는 다 돋보. 다 돋보이는데. 다 돋보여요. 요즘에는 입시 컨설팅 학원이라고 그래서 비교과 영역, 자기소개서, 면접, 수시를 위한 그런 과정, 이른바 여러분들의 스펙을 관리해 주는 이 학원과 입시 컨설팅 학원에도 규제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입시 컨설팅 학원은 최근에도 큰 이슈가 되었던 사건인데 그것은 교내 대회용 독후감이나 소논문을 대필해 주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그것은 한 작품당 굉장히 고가의 비용으로 거래가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내가 직접 대회에 참여하지 않고
내가 할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계속된다면 대학 입시에서 공정성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고 계속 바뀌는 교육 정책에 학생들 스스로가 직면하지 못하고 학원에 의존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입시 컨설팅 학원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부분적으로 규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뭘 써서 대학에 서류 제출을 하는 것 자체가 그냥 몇 자 이상 그리고 너의 경험과 인상 깊었던 것과 그로 인해 깨달은 점 그리고 네 인성을 드러낼 수 있는 부분들 봉사심을 드러낼 수 있는 부분들을 써라라고 하면 굉장히 막막하잖아요. 대부분 학생들이 글을 잘 쓰든 못 쓰든 상관없이 도대체 뭘 어떻게 쓰라는 건지 형식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도 제대로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분명히 학생들한테 그런 거에 대해서 틀을 잡아주고 방향을 제시해줄 학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부분이 학생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학생들에게 네가 한 활동을 포장해라 내지는 네가 한 활동을 이렇게 조금 말을 바꾸면 더 있어 보이지 않을까? 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좀 큰 의미로 본다면 학생들이 열심히 한 활동들을 왜곡시키는 행위로까지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학생들이 자기가 한 활동은 자기가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생각으로 여기를 참여했고 여기서 어떤 활동을 했고 뭘 얻었고 이거는 솔직히 본인밖에 모르는 문제인데 이거를 가지고까지 학원에서 관리를 해주고 어떻게 써야 될지를 알려주고 이거는 학생한테도 그렇고 대학 입시 제도에도 그렇고 굉장히 큰 문제를 불러일으킨다고 생각해서 규제해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예. 표정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단단하고 그래도 단호해요. 네, 단호한 느낌도 좋고요. 자기 확신이 또 네, 좋죠. 확신이 굉장히 좋아요. 저는 규제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소개서나 면접이 대입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전교생 한 학년 수는 300~400명 되는 학교도 있는데 그 많은 학생들을 선생님이 모두 봐주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혼자 준비하기에는 너무 막막한 것이 현실인데요. 대필이나 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일어난 일만 보지 말고 그게 발생한 결과까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입학사정관은 자소서를 매년 2,000에서 3,000건을 보고 면접도 수백 명을 보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 아무래도 많이 접하다 보니까 한두 문장만 읽어보면 딱 그 느낌이 온대요. 아, 이거 대필이구나. 얘 아무 생각 없이 썼구나. 이거 얘가 제대로 알까? 하고 질문을 한두 개만 던져보면은 얘가 제대로 이걸 이해하고 썼는지 아니면은 그냥 받아 적기만 했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유사도 검사 시스템을 활용해서 자기소개서의 표절이나 대필 등을 확인하는데요. 실제로 2020학년도 대입 자기소개서 유사도 검사 결과 의심 수준 이상 학생은 1,382명이었는데요. 의심 수준은 5%에서 30%의 표절이나 대필 의혹을 의심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실제로 그 표절이나 대필 의혹이 있지만 그것이 대학 그 입시 과정에서 걸러지고 있다는 점을 저는 어필하고 싶습니다. 근데 면접 과정에서 그 입학 사정관들이 질문을 던졌을 때 그 학생이 대답하는 걸 보고서 아, 이 학생이 대필이다 아니다를 걸러낼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입시 컨설팅 학원 같은 데서는 돈을 더 주면 그 1:1 과외로 해가지고 면접하는 것까지 모의를 해줘서 네가 이 질문을 받았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가 약하고 만들어낸 부분이라 모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라. 그리고 최대한 자연스럽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네가 외워서 숙지를 충분히 해라 라고 지도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도를 하는 것에도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소개서는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써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거짓으로 꾸며낸다면 그것은 분명히 저는 면접을 통해서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입학사정관이 그 면접 컨설팅 해주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학생들을 경험할 텐데 그 경험에서 우러나온 그런 바이브 같은 걸 저는 무시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입학 사정관들이 몇천 개의 자소서를 보기 때문에 그냥 한두 줄만 볼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면접은 9분에서 10분 안에 진행이 되는데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와서 그 대학에서 면접을 보거든요. 그러면 그 9분에서 10분 안에 입학 사정관들이 한 가지, 두 가지 질문만 던지는 게 아니라 최소한 대여섯 가지 질문은 던져야 될 텐데 그 한 질문에 대해서 의심이 된다고 해서 깊게 파고들 수 없는 게 현실이고 그냥 대충 그 학생의 대답을 듣고 어느 정도 알고 있구나, 얘가 어느 정도의 이 질문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하고 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는 게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허점을 제대로 잡아낼 수 있을까요? 저는 허점을 잡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먼저 대입 자기소개서에서 1,382명 중에 1,308명이 걸러졌다는 거는 여기서 빼면 한 70명의 학생 정도인데 그 정도 학생 정도의 수면은 충분히 면접을 통해서 걸러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왜 이렇게 불이 저쪽으로 정현준 토론도는 하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학업 스트레스가 많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얘기를 해봤고
우리 여러분들이 소년소녀 대표로 나왔으니까 한마디씩 한번 하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입시 제도가 과열된 이유는 우선 우리나라 사회 자체가 일단 대학은 가야지라는 인식이 저변에 깔려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목적 의식 없이 입시 제도에 뛰어들다 보니 이렇게 사교육도 심화되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조금 더 선택의 폭을 넓혀주어야 어떤 학업 부담도 줄어들고 입시 제도의 과열도 조금 완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부모님들께 한마디 하고 싶은데요. 부모님께 우리 학생들은 꿈 그렇지. 중요합니다. 하지만 공부만 길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에게 너무 압박감을 주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 시원하네. 자 이어서 교육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입시 제도만 뜯어 고치면 뭐합니까? 어차피 사례는 그대로인데 우리 사회의 인식 개선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육부 장관 교육부 장관 유은혜 장관 잡혀가려나? 유은혜 장관님 네. 플러스 조희연 교육감. 네, 교육감. 예, 그 두 분께. 네. 공교육도 우리는 일요일에는 쉬고 토요일에도 쉽니다. 이런 공교육은 주된 목적이고 사교육은 서브인데 이 서브마저도 일요일을 못 쉰다는 것은 정당한 이러한 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교육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하셨던 고교학점제라는 것을 충분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교학점제를 통해서 우리 사교육 시장을 줄이고 공교육을 강화해서 우리가 삶과 그리고 학습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한테 한 거죠? 장관님한테 교육관님한테. 네.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영양. 저는 학원 쌤들한테 한마디씩 하고 학원 싶은데 쌤 좋다. 네. 자꾸만 영어 쌤은 영어가 제일 중요하니까 영어만 하라 하고 수학 쌤은 수학이 제일이니까 수학부터 하라고 국어 쌤은 국어 빼고 다 필요 없다 하는데 진짜 제가 시간이 없어요. 숙제를 할 시간도 없고 솔직히 세 개 다 중요해요. 그 선택할 수 없으니까 강요하지 말아주세요. 인생이 중요하지. 다영양의 인생이 제일 중요하죠, 그죠? 영어, 수학, 국어보다. 자 이어서 예연양. 저는 선생님이나 기성세대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찾기 위해서 하는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우리의 진로를 찾을 시간을 주지도 않고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어떤 걸 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 고민할 시간조차 주어주지 않은 채 일단 성적을 올려라, 일단 좋은 대학에 가라라고 강요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불확실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나 기성세대가 우리에게 진로를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어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여가 시간을 갖기 위해서 학원 일요 휴무제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는 아주 옛날 영화인데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 이 말을 듣는 어른들은 족족 저한테 행복은 성적순이라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무슨 소리냐? 행복은 성적순이다. 니네 정신 차려라. 지금 공부 하나 못한다. 근데 그분들 이제 다 지금 어떻게 행복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행복을 찾기 위해서 모두 이렇게 성적에만 집착한다면 대한민국은 그냥 성적 공화국 그리고 사교육 공화국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기성세대가 먼저 좀 깨닫고 조금 자중해 주시고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다면 우리 사회 교육이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치열했던 토론 심사위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김철민 심사위원님 나와주세요.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이 토론도 수고하셨고 저희도 이제 수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힘드셨죠? 근데 저는 정말 재미있었어요. 그러니까 얘기들이 오늘은 쏙쏙 다 들어오고 친구들 얘기 하나하나가 전부 다 무슨 말인지도 알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친구들이 오늘 정말 토론을 열띤 적극성으로 그렇게 MC가 개입하지 않아도 너무 잘 흘러갔던 거. 그러니까요. 네, 진짜 칭찬 많이 드리고 싶어요. 예전 같으면 우리가 막 겨우? 막 이러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보통 토론을 하다 보면 이제 한 5분 정도 지나가다 보면 아예 결정이 나버리잖아요. 관전조가 있고 선수조가 아예 맞아요. 이게 나눠버리는데 오늘 같은 경우 배틀로에 한 명이 남을 때까지 끝까지 서로 파이팅이 넘치는 그래서 아주 화끈하고 아주 좀 신나는 그런 토론이었다. 토론의 지금까지 토론 쇼 중에 백미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편안하다. 오케이. 그래도 어쨌든 1등은 뽑아봐야죠. 네. 아니 저는 사실은 이준규 토론러도 워낙 잘합니다만 강수현 토론러나 이다영 토론러도 상당히 분발했기 때문에 한번 논의 테이블을 올려놓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준규 토론러를 뽑고 싶습니다. 단어 선택 그리고 이제 우리 정박 심사위원께서 좋아하시는 두가일식 네. 뭐 지금까지 우리가 저희가 얘기한 거 약간 패키지가 나온 것 그걸 같아요. 다 가지고 있어요. 또 뭐 어떤 학습 노동이라든지 사슬 효과라든지 맞아요. 여러 가지 표현이라든지 비유도 상당히 수준급이다. 그러니까 참 뭐 뛰어난 토론임은 분명합니다. 그 우리나라 이 학습 노동이라는 이런 신조어까지 등장할 정도로 저 친구가 달리면 나도 달립니다. 체인 효과, 사슬 효과라고 하는데 저는 이다영 토론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덧붙여서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자신의 생각에 대한 이유를 굉장히 분명하고 또렷하게 전하는 게 이 친구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창문 다 닫아놓고서 커튼도 닫히고 비상구 하나만 열어놓고 단속반 피해가면서 수업하는 거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일요 휴부제를 시행을 했을 때 학생들이 당연히 고액 과외를 더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나라 그 교육 체제 자체가 변하진 않았는데 근데 뭐 강수현 학생 같은 경우는 저는 참 개인적으로 상당히 아깝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아까워요. 왜냐하면 이 학생은 기본적으로 이 토론러 중에 드물게 일종의 자기 신념이 뚜렷해요. 일종의 자유주의적 사고관이 아주 뚜렷한 학생인데 예를 들어 학원의 일류 휴무제를 반대한다든지 그리고 그것들이 학습 기본권을 침해한다든지 여러 가지 뭐 우리가 컨설팅 같은 경우도 조력을 받아야 된다라든지 학원을 일요일에 학원을 가는 것을 금지한다면 그것은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규제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소개서나 면접이 대입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아 정말 오늘 그 회차가 이제 10회가 되면서 그런지 토론러들의 실력이 좋아지고 우리는 힘들어지고 이랬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냉정한 평가를 또 해봐야겠죠. 이런 모든 저희들의 심사평을 종합해서 조우정 MC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받아주세요. 자, 토론쇼 21세기 소년 소녀 이제 MVP 심사위원 여러분들의 집계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바로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BS 토론쇼 21세기 소년 소녀 오늘의 MVP 심사위원 여러분들의 의견 중에 별표 2개가 쳐져 있고 몹시 치열했다라고 일단 총평을 전해 주셨고요. 그리고 오늘 MVP를 선정한 이유로는 단어 선택이 훌륭하고 다양한 근거 자료와 폭넓은 소화 능력, 표현과 비유도 수준급이었다라고 아주 극찬을 해주셨습니다. 발표합니다. 토론쇼 21세기 소년 소녀 오늘의 MVP는 이준규 축하합니다. 이준규 축하합니다. 우리나라의 입시 상황을 비춰본다면 입시 경쟁은 반칙과 편법이 난무한 절대 공정할 수 없는 경쟁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헌법상으로서 그런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비례 원칙, 즉 과잉 금지의 원칙을 사용해서 합니다. 이런 사교육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하셨던 고교 학점제라는 것을 충분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삶과 그리고 학습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준규 토론러 오늘의 MVP가 됐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엄청 우리 토론하면서 저도 새로운 경험을 해서 좀 많이 대부분 다 잘하셔가지고 저가 좀 위축된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선정돼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또 앞으로 이런 MVP 이런 게 중요한 것보다는 앞으로 이러한 생산적인 토론을 했다는 게 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 뭐 입시도 우리의 삶과 직결된 문제지만 앞으로 이러한 생산적인 토론 많이 해서 이러한 입시 제도에 대해서 많은 해결 방안을 우리가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나머지 토론러들도 수준급의 지금 보니까 별표 2개 몹시 치열했다는 거는 다른 토론러들과 경쟁이 엄청 치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고생 많이 하셨고 모두가 MVP가 될 자격은 충분히 갖고 있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준규 토론러 축하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토론쇼 21세기 소년 소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자, 오늘 이렇게 토론을 해봤는데 좀 아쉬운 게 있었다 하는 뭐 토론러 있습니까? 긴장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실패라면 실패일 수 있는데 이런 걸 걸음 삼아서 계속해서 열심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긴장하고 막 끼어 들어갈 틈을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고 싶은 말 많았는데 제대로 못해서 그것 좀 아쉽고 상대편 말에 반박하려고 할 때마다 다른 분의 목소리에 묻혀가지고 제가 말을 못했는데 그런 부분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누구예요 그게? 말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맞춘 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분들에게 필로샤인에서 여드름 기능성 화장품을 드립니다.